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핑의 제목은 이태원 가족들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7시 정각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무소불위 182석 휴일 장관 회의만 강행했다는 겁니다. 182석의 거야가 일요일 아침 다시 완력을 행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지난달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18일 뒤 핵심 증인이 해임부터 밀어붙인 것이다. 는 것입니다. 여당 국조특위위원 전원이 반발해 사퇴했고 진상조사는 시작도 못한 채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거야의 독주가 거듭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야권이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마저 5조 원 감액 수정으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다.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는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찬성한 사람의 그 국회의원 숫자를 봅니다. 민주당이 169명입니다. 정의당 6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6명 중에 1명이 기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권인희 의원이 찬성해서 모두 182석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처음부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왜? 우리나라는 의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공산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표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냐. 이 민주당 169석이 진짜냐를 검증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증거가 이 169석이 가짜라는 증거는 지금 차고도 넘쳐요. 이거를 수사하지 않으면 지난 4.15 총선을 수사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질질 목에 이렇게 목줄을 쥐어주고 저들에게 목줄을 쥐어주고 끌고 다니라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 질질 끌려다니라 이렇게 저들에게 목줄을 이렇게 걸어주고 질질 끌려다니라고 그 꼴을 보자고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윤석열이 표를 찍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해. 이걸 수사하겠다고 말만 하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모든 문제들이 싹 다 풀려. 근데 안 해. 그 질질 끌려다녀. 지금도 끌려다녀. 계속 끌려다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우파 국민 중에 그래도 윤석열 하는 사람이 있어.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 끌려다니는 것도 좋다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169석이 진짜냐를 검증하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 조중동, 이것들, 조중동 우리나라 언론, 그 다음에 좌파 매체, 이것들 전부 입번 끝도 안 해. 이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아무도 얘기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도 얘기 안 해. 대통령도 얘기 안 해. 핵심을 피해가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답을 피해가고 모두가 위선이고 모두가 거짓이고 모두가 불의의 눈을 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핵심을 피해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가는 거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을 피해가면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다가 그거 끝납니다.
앞으로 이 국회기는 450일 이상 남았어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이나 돼야 이게 끝나는데 그때 가서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가서 그때 가서 다시 국회 의석을 과반을 차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 무슨 변수가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끌려다니느냐는, 왜 정답을 피해가느냐는 겁니다. 길이 있는데 잘하는 게 뭐예요? 수사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게 수사예요. 수사, 검사. 하던 일도 뭐 멍석을 깔아두면 안 한다고 지금 바로 그 꼴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두 번째 드릴 말은 뭐냐면 권인희입니다. 권은희. 권인희 의원 얼굴을 보여줍니다. 글쎄 사람이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만 참 생긴 대로 논다. 생긴 대로 논다 하는 겁니다. 권인희는 비례대표일 겁니다. 안철수와 같이 합당될 때 들어온 비례대표일 거예요. 그 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고 나가야죠. 이것도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기와 이념에 맞지 않는 정당이 됐으면 그건 나가야죠. 국회의원직을 놓고 싶지 않아. 위선이죠. 참 생긴 대로 논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어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그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만든 협의체가 사고 발생 40일 만에 공식 출범했다. 6.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1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홀 달개비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0여 명이 참가했다. 협의회 대표는 배우 고 이지한 씨 아버지 이종철 씨가 맡았다. 유가족들은 이날 발표한 창립 선언문에서 정부는 많은 인파가 예상됐음에도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희생자들의 구조 요청을 외면했으며 참사 이후 수습도 제대로 못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쟁을 배제한 채 철저한 국정조사와 성의 없는 수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책임자 강력 처벌, 유족을 위한 소통 공간 및 추모 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거에 대하여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입니다. 유족협의회의 국민에 대한 아쉬운 배려라는 겁니다. 개인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죽은 자식을 위해 남은 가족이 주변인들과 슬픔을 같이 나누려면 정중히 예의를 지키고 사회적 공동체로서 선을 넘지 않게 배려하면서 마음으로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슬픔에 동참할 것이다. 내 자식을 사고로 보낸 부모라서 무조건 주변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위로를 하거나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는 있을 수 없다. 죽음의 원인에 대해 남탓을 하기 전에 먼저 본인과 가족의 부족함과 부주의를 반성하는 게 먼저다. 대형사고 때문에 받은 사회적 패닉으로 인해 국민들도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형제로서 그것을 지켜보며 자의에 의해 위로와 명복을 빌어준 국민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러한 감사 표현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유족들은 국민에게 어떠한 유감 표명도 없었다. 국민들이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배려도 유족들이 생각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며 관련 행정부의 책임자를 해임하라고 정부 탓만하는 유족들은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 국가가 진실을 밝히려는 그 첫 단계는 사망자의 부검과 의혹을 받았던 마약 검사이고 사고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벗은 채 발견된 사망자들
등 현장의 증거 정황에 의한 정확한 수사 의뢰가 정상적인 유족의 요구가 아니던가. 그러나 유족의 거의 대부분은 부검을 거부하고 마약 검사를 거부했다. 국가도 대형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 없이도 진실을 가리기 위해 강제 부검과 마약 검사를 실시했었어야 했다. 공공질서와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야 했다. 부검과 마약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방관자이거나 공범 수준이다. 핵심 증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진정한 진실과 정의가 밝혀질 수 있을까?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로 때만 쓸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주변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도 중요하게 배려해야 한다. 진정으로 위협받을 수도 있는 국민의 긍정적 정서와 관심을 오직 독선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로 인해 스스로 그것조차 외면당하게 하고 있다. 유족협의회를 만들어 선동 세력들이 기획에 조종되어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억지 주장하고 나아가려는 그들에게 이제 국민은 그 남은 동정심마저 내팽개쳐질 것이다. 가장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사회와 타협하지 않으려면 이제 제2의 세월과 같은 사회적으로 기형적 정서와 특별 케이스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족이라도 최소한의 예를 지키고 슬픔을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 탓으로만 돌리지 말았으면 한다 라고 하는 견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기사 좀 다른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KT 사장의 구현모 씨가 단독 후보로 추대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줄까라는 겁니다. 관건은 내년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 KT 지분의 10.35%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행방이다.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 말이었던 끝나가는 때라던 것이죠.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지난 3월 KT가 박종호 경영기획부문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던 주총 안건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당시 박 사장은 전임 황창규 회장 때 불거진 국회의원 후원금 쪼개기 지원 사건에서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국민연금이 이를 문제 삼아 이사 선임을 반대했었다. 결국 주총 직전 박 사장이 이사 후보직 사퇴로 일단락됐다. 근데 구대표도 지금 현재 올라가려고 하는 사장이 들어간 구대표도 박 사장과 같은 혐의로 5,500만 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고 불법계 현재 법원에서 정식 재판 중이다. KT 안팎에서는 국민연금은 주로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의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구 대표는 주가와 경영실적 모두 좋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에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대개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그 주요 대기업들을 전부 손아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옛날에 납부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 돈을 가지고 국가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총에 참여해서 이 사람 사장시켜, 이 사람 이사시켜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는 겁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국가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회주의 국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전 단계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카메라 출동해서 특별기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특별기획을 하는 있습니다. 그 특별기획은 이렇습니다. 연금사회주의를 저지하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서 시작된 연금사회주의, 연금사회주의를 저지하라고 하는 특별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해 준 일이 없어요. 국민연금, 내가 낸 돈을 가지고 국가가 사회주의로 가는 걸 동의해 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법에도 어긋나요.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헌법 정신에 어긋나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왜 하느냐고요. 예?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왜 할까? 그리고 법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최한열 박사가 아주 지금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헌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률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에 돌아다니면서 사장 뽑고 이사 뽑는데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헌법 바꾸고 하라는 겁니다, 저는. 헌법 바꾸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래요.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입니다. 아니요, 저는 동의해 준 일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국민연금에 납부할 때 국가가 사회주의로 가는데 써먹어라 라고 동의해 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최한열 박사의 연금 사회주의를 저지하라 라고 하는 특별기획은 계속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3부와 4부가 방송됩니다. 이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카메라 출동의 채널에 들어가셔서 1부와 2부를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날 방송하는데 3부와 4부도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주의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중앙일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앙일보는 계속해서 문재인을 구속시키지 마라고 하는 게 중앙일보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오늘도 또 그 주장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참전에 검찰, 야권 빅2 동시조사 딜레마. 여기서 야권 빅2라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수용하기 전에 요점을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마. 이게 중앙일보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검찰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만들었어요.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원래 논외였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왜 논외였죠? 언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논외시키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했나요? 중앙일보가 단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원래 논외였다. 아니라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구속시키지 수사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중앙일보의 주장에 동의해 줬죠? 언제 우리가 문재인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빼줬나요? 중앙일보는 빼줬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논외였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까지만 해도 검찰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업무 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을 빼준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류는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내가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맞불을 놓은 뒤 바뀌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 라인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승인 주체라고 밝힌 이상 사실 확인 정도의 조사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애매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전직 대통령과 거야의 대표를 동시에 수사할 경우에 생기는 정치적 부담이다. 아니 왜 중앙일보가 정치적 부담을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걱정해주고 앉아있냐고요. 동시 조사를 둘러싼 법칙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이 변호사는 정치적 고려를 하면 할수록 검찰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걸 알고 있어 정보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검찰 내부에선 서 전 실장 구속 기소만으로도 수사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 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중앙일보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서 전 실장이 구속 기소만도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최근 야권 인사를 포함한 국민화합 콘셉트의 성탄절 특별 사면이 논의되는 등 극한 대립을 완화하려는 여권의 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중앙일보의 논조는 뭐냐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여야 이 협치 또 화합을 위해서 김경수도 사면하는 마당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마라. 조사하지 마라.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물어볼게요. 언제 우리가 중앙일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배제됐었다. 언제 우리가 배제시켜줬어요? 우리 국민이. 우리는 몸통이 문재인이라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중앙일보만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야. 중앙일보만. 그리고 지금 김경수도 사면하는 화합 분위기가 있는데 문재인을 수사하지 마.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아니요. 중앙일보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반드시 수사받고 기소되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아니 근데 중앙일보는 왜 이렇게 문재인을 싸고 도는 거예요? 여러 차례 제가 방송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문재인 싸고 도는 거. 문재인 수사하지 말라고 여러 번 주장했어요. 중앙일보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중앙일보는? 자, 잘못된 칼럼 하나 또 소개합니다. 동아일보의 박지훈 칼럼입니다. 제목은 대통령 궤도에 오른 윤석열 직원 비판에 귀를 열어라. 주요 부분만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다. 그를 싸고 도는 것으로 그만큼 비판을 받았으면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에 정무적 책임을 지고 읍참 마속을 했었어야 한다. 내가 아는 상당히 보수적인 지인들도 대통령이 왜 그토록 이상민을 보호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도대체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서 자르냐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대통령은 자를 수 없으니까 장관은 자르는 거다. 자, 여기서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파의 많은 원로들도 이상민 행안전부 장관을 자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어떤 커다란 일이 있으면 그 커다란 일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기도 전에 장관부터 잘라.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바꿔야죠.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은 컵라면 먹었다고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이태원 참사에서 무조건 조사도 하기 전에 무조건 잘라? 우리 우파 인사들 중에도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잘라야 된다고. 아니요, 저는 반대합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나는데 장관 한 명도 안 잘렸어요. 그들은 사건
원인 규명에 지시를 했고, 우리는 사건 원인 규명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이상민 장관 잘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막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한 젊은이가 배낭에다가 전기밥솥이요. 전기밥솥에다가 화약을 잔뜩 넣고, 그 다음에 쇠못이죠. 잔뜩 넣어가지고, 자기는 배낭 딱 두고 자기는 도망갔어요. 그게 폭발시켰죠.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죠. 그때 어떻게 했냐. 그 영화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던 영화. 커다란 체육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였고, 쫙 그리는 겁니다. 그 보스턴 도로를 쫙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통이 있었고, 여기에 CCTV가 있었고, 그 쓰레기통에서 나온 그 쓰레기를 가져다가 거기다 쏟아 놓는 겁니다. 그 CCTV에서 나온 영상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밀하게 수사해서 잡아냈어요. 지금 우리 그런 일 했나요? 그 좁은 골목에 150여 명이 희생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수사했나요? 거기 현장에 있던 유품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서 수사했나요? 안 했잖아요. 바닥에 있는 물이 흥건했다, 미끄러웠다, 바닥에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수사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진짜 필요한 수사는 안 해놓고 장관부터 잘라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할 걸 하고 장관을 잘라든 대통령을 잘라든 해야죠. 무조건 장관부터 잘라? 그래서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대한민국이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그 많은 사건 사고 장관부터 잘라는 경우 많죠. 그 다음에 뭐야? 달라진 게 뭐 있냐고요? 원인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 그리고 사고를 재발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안 해. 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달라진 게 뭐 있냐고. 아니요.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잘라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읍참마속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읍참마속이니 이런 따위의 말을 계속하는 한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또 다른 잘못된 칼럼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앙일보에 기고를 했어요. 제목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을 풀려면 서울공화국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이 서울공화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방을 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해야만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 특히 국토 연구하는 분들이나 지방자치 연구하는 분들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커다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땅덩어리에서 무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해요? 아니요. 우리는 국토의 집중을 일으켜야 됩니다. 수도권으로 집중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 도시가 소멸한다 걱정하는데, 아니 지방 도시가 소멸하면 안 되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방 도시 소멸하면 안 돼요? 지방 도시 행정구역 없어져도 되죠. 그 지방에서 프로젝트가 뭐가 나오느냐고요.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 지방에서 나오는 프로덕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프로덕트가 생산품이 뭐냐고요.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5천만이나 되는 이 인구가 먹여 살려면 뭔가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낭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욱더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방 소멸되면 내버려 두죠.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예요. 일본이 지방 살리자고 했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지방. 근데 일본 지금 포기했어요. 왜? 그래봐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야. 돈만. 일본에는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문두 들고 다니는 공무원이 있어. 혹시 그 안에 사시는 그 노인 돌아가신 지 한 달 됐나 2달 됐나 한두 달 돼도 몰라. 그 동네 전체가 사람이 안다니까. 일본에서 돈을 들여서 그 멀리 살고 있는 그 노인들을 도시로 모셔오는데 지금 예산을 쓰고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지방에 도시 소멸된다고 서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좋아. 사람 안 살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은 정치적이고요. 표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서울 사람보다 시골 사람들이 정치적인 가치가 더 높아요. 왜? 지방에 인구가 많이 살지 않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 나와. 여러분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외치는 사람은 다 연구가 부족하거나 정치꾼들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더욱더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좀 높이면 돼요, 하늘로. 높여야, 건물을 높여야 새로운 공법의 설계, 새로운 건축자재, 그리고 그 높은 데서 건물이 올라가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 그게 산업이에요. 그게 산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그겁니다. 첨단 소재, 첨단 공법, 첨단 설계. 그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 다 사기꾼들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럼 지방 어떡하냐? 지방의 전자 자기들이 살려면 권한을 달라고 그러세요. 권한을.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지 말고 헌법도 바꿔라. 노동상권 지방 도지사가 갖도록 해라. 노동상권. 주 52시간 도지사가 결정하면 돼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지방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연구가 부족한 사람이거나 정치적인 사람이거나 사기꾼이다. 라는 겁니다. 예. 예. 이제 뭐 20일 MB가 형 집행정지가 끝나는 게 28일 0시래요. 그러니까 28일 0시를 기해서 MB도 사면하고 김경수도 사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젠가 그제 방송에서 어제 방송인가요? 지금 이 순간 최소한의 사면을 말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은 다 간신이다. 간신입니다. 대한민국은 간신히 득실득실해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뭐라고 그럴 텐데 입도 뻗긋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 간신들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 아니라고 해야 될 텐데 아니라는 얘기도 안 해. 그 간신들은. 벨도 없어. 쓸개도 없어. 그 간신들은. 여러분, 추성훈 씨가 국고를 훔쳤나요? 나라 돈을 훔쳤나요? 이론도 없어. 추성훈 씨가 나라 돈 훔친 거. 추성훈 씨가 인사 기입을 했나요? 없습니다. 태블릿 PC 사용했나요? 아니요. 추성훈 씨는 태블릿 PC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무슨 죄로 지금 추성훈 씨가 17년형을 살고 있죠? 18년형을 지금 7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눈 감지, 아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자. 아니요, 천만의 말씀.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추소은이를 미끼로 사용한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풀려났어. 그런데 미끼는 계속해서 잡아들고 있어. 이게 올바른 나라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추소은 씨 죄가 뭐죠? 한동훈 법무장관에도 물어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뭐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다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칼럼 하나가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에 복고일 씨가 쓴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한동훈이 하고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경기도지사를 극찬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한동훈이 같은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한동훈이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이 양반은? 한동훈이가 왜 원죄가 없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한 일인데 불법 탄핵, 사기 탄핵을 만든 게 윤석열과 한동훈인데 왜 한동훈이가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복고일 이 양반도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복고일 씨 내가 쳐다놨나요? 네, 안 쳐다놨네요. 여러분 이제 위선하지 말자고요. 위선하지 말자고요. 풀어줘야 돼요. 추소은은 풀어줘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추소은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 저희는 뭐냐? 추소은 씨가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는 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추소은 씨가 지금 수술도 못 받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추소은이가 감옥에서 죽기를 희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야 조용해질 테니까 태블릿 PC고 뭐고. 천만에 태블릿 PC는 추소은 씨가 감옥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목에 있는 가시를 뽑기를 희망합니다. 예. 방송 CNC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장이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4.15 총선 수사하라, 추소은이 석방하라, 그 다음에 연금 사회주의 안 된다, 그 다음에 지방의 국토의 균형인 발전 이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교육 마피아 없애라,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제가 좀 미운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업 광고합니다. 저는 잠도깨비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도깨비 숙면 매트로 사용하신 분의 사용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매트, 베개, 안대, 이 복대 이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무실 때 안대하고 주무세요? 네. 예. 잠도깨비를 사용하시고 언제부터 효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첫날 이튿날서부터 잠을 잘 자는 거를 옆에서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보다도. 제가 원래 잠이 굉장히 예민하고 잠이 들어도 조그만 소리에도 깨고 또 한 번 깨면은 잠을 잘 다시 못 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잠이 들고 웬만한 소리에는 잘 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서 더 어우 이 잠도깨비의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40년 같이 살면서 정말 얼마나 제 잠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이 옆에서 더 깨닫는 거예요.
그 이제 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 이것을 사용하시고 통증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항상 남아있던 그 통증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던 통증이 잠도깨비를 사용하고 한 사흘 되니까 그냥 약간 그 무감각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매트리스가 배달 오던 날 그때까지도 이 목 여기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좀 돼 굳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졌더라고요. 항상 그냥 없어지질 않거든요. 뭐 한의원 처치를 한다 할지 그렇게 해야만이 없어졌던 통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죠. 예, 잠도깨비에서 그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아서 다양한 선물 세트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이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만 잘했다고 생각한다. 정진성과 윤석열 당해봐야 한다. 4.15 부정선거 수사 없다면 당해도 싸다. 이분도 저것 똑같은 생각이에요. 뭐 4.15 부정선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모처럼 모처럼이라고 그 앞에 뭐라고 내가 얘기하기엔 곤란하고, 아니 인간으로 살면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요. 뭐 때문에 인생 한 번 사는 거 왜 끌려다니냐고요. 나 참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4.15다. 맞아요. 정답은 4.15입니다. 유가족들, 이태원 유가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정신 차려라. 자식과 부모 책임이 크다. 나라를 혼란시킨 거에 내 책임을 져라. 나도 위임한 적이 없다. 이거는 제가 국민연금을 납입할 때 국가가 나를 대신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라고 위임해 준 일이 없다. 이분도 위임해 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국민과 사회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상로 기자의 용기와 의연함을 존경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부정선거 주번 김경수 사면 절대 반대. 근데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화합 차원으로. 중앙일보는 그 화합 차원으로 기왕 김경수 사면하는 거 문재인도 수사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중앙일보입니다. 추성훈 씨 나오면 반란이라도 일으킬까봐 못 꺼내는 거지요. 겁내지 마세요. 그 겁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겁쟁이에요. 추성훈 씨 석방돼도 큰 문제 안 생겨요. 추성훈 씨 석방하고 추성훈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 추성훈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왜 이렇게 겁이 많으냐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그리고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동환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죠. 그 사람들 겁 많다. 그리고 진실의 칼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강자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도록 야 추성훈이 석방해라. 그리고 태블릿 PC 문제는 차후 천천히 검증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동환 변호사한테. 그러면 어떠냐. 진실의 칼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저들은 겁이 많아.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 이제 크리스마스는 며칠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저들이 겁먹지 않게 해주라. 일단 석방해라. 태블릿 PC 진실 문제는 차후 천천히 검증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자. 합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동환 변호사에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지금 추성훈 씨는 수술을 못 받아서 거의 뭐 엄청 힘든 상태입니다. 겁쟁이들이 지금 추성훈 씨를 풀어주고 있지 못하는 거죠. 진실은 우리가
진실의 칼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강자예요. 왜? 진실을 쥐고 있으니까. WPC는 언젠가 규명이 돼도 반드시 규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겁을 먹지 마세요. 최소원 씨 풀어줘도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리고 본인이 말했듯이 최소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의 재산도 찾아주면 됩니다. 태블릿 PC 그거 손석희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면 돼요. 손석희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우리도 그런 줄 알았다고 하시면 돼요. 다 속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나하고 변희재하고 몇 사람만 안 속았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힘듭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국민만 힘들어집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예,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